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시험은 70%는 실력이고 30%는 시험의 기술입니다. 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일반적인 애들은 실력을 키워요. 최대한. 실력을 키운 다음에 막판에 이걸로 기술을 전수를 해서 급격하게 요 점수에서 이 점수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실력들이 꽃을 피워서 점수를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짧은 시간에 대박을 내려고 하면 일본의 어떤 사람도 그런 거꾸로 이렇게 시험 출판사 기출 문제를 다 사요. 답을 다 써요. 자, 기출 문제 여기에 설명에 있는 거를 요걸 해설지를 전부 다 고쳐서 써요. 여기다가. 그런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요 문제를 통째로 여러 번 보면서 문제를 암기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라면 이걸 풀 능력이 없네. 왜? 한꺼번에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설에는 요거를 설명을 해주면서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걸 다 썼네. 그걸 요 선택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맞는 걸로 고치면서 여기 있는 걸 요점 정리했네, 문제가. 됐어요? 자, 내가 해설지 정신없이 치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핵심을 이제 어느 정도 알겠죠. 맞아요? 그래서 시험을 봤죠. 그 틀릴 문제는 요거에 있는 내용들을 요 선택지에다 다 옆에다가 정리를 해줘야겠죠. 이해됐어요? 네? 네. 그러면 이 문제를 그거 다음에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해주겠죠. 요 해설을 여기다 썼는데도 뭐를 하면 해설을 해설해주겠지. 이해됐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수학 이런 문제 나오고 이런 문제 나오는 걸 완벽하게 다 알아서 이런 문제 나와. 그래서 책으로 돌아갔대요. 갔더니 이건 시험 나오는 거,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이건 시험 나오는 게 이게 딱딱 구분돼서 보인대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 얘는 뭐를 해요? 시험 공부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에?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재수를 해봐요. 첫 번째로. 그럼 기본서 다 봤는데 이거 시험 나오는 거 몇 프로 했어요? 이 중에서 몇 프로예요? 60%는 시험과 관계없어요. 시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보조는 될지언정. 전체 원리는 이해할지언정. 그러면 40% 공부하는데 그럼 시간 낭비 60%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애는 이 40%를 확장시켜서 한 80%로 공부하고 나머지 이거 이해하는데 이것도 조금 필요하구나. 이걸 20%로 공부하겠죠. 심지어는 애들이 이게 80%로 공부하고 시험 나오는 건 20%만 해요. 요걸 집중해야 되는데 시간 부족해. 요걸 하다가 보니까 8대2의 법칙이 역전돼 버렸다고요. 그러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거를 해설을 이렇게 보는 거는 뭐라고요? 기술이에요. 기술. 빨리 요걸 접근하는 방법. 요 접근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걸 계속 보면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에서 여기에 이 내용을 전체 이해해. 여기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내용을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100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여기에서 나가는 화살표가 이게 4개예요. 한 문제에. 3개나 4개. 요 3개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1시간이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너무 많이 난다고. 그러려면 자, 이렇게 빠르게 진전돼야 네가 할 수 있는 목표치까지 도달할 시간을 확보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버리면 다 설명해서 차근차근 한다라도 할 양이 되게 많은데 아까처럼 요게 리카도든 뭐든 어떤 애 거를 했어. 열효율 얘기를. 이거 수능에 안 나오거든. 다시는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 설명하고 있어요. 열효율 얘기를. 이게 수능에 나오냐고 안 나오냐고. 이게 수특이나 수완이면 70% 연계되니까 그래 투자를 해주겠어. 내용도 설명하고. 근데 아직 수특 안 나왔어. 그럼 뭐 집중적으로 해야 돼? 기술을 집중적으로 해야죠. 어떤 식으로 푸는지
어떤 범위가 나오는지, 어떤 게 똑같은 게 나오는지, 어떻게 해설에는 찾아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지,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독해의 기술 아니에요. 다 수능 읽기 시험이잖아. 그럼 읽기의 기술 아니야. 답안을 최소 피드로 찾아가는, 정통으로 찾아가는 법, 해설. 그래서 해설을 중심으로 해설을 읽고 문제를 보라고 얘기한 거야. 왜? 문제를 보고 이거를 풀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기. 해설을 봐서 해설의 정보라도 다 가지고 이 문제를 풀고 문제를 봐야 그나마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지금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실력 70, 시험 30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30%. 자, 그런데 기술이 빵빵해. 이제 기술은 어느 정도 많이 터득했다 라고 쳤을 때 수특을 보면 이 기술로 이거를 읽어내요. 시험을 기준으로 수특을 공부해요. 그런 거랑 수특 첨서부터 해가지고 수특 다 끝나고 공부 열심히 15시간 다 했는데 시험 점수는 누가 보장할 거야?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부터 보라고 했어요? 해설 보라고 했어요. 해설을 보고, 자, 그러면 해설을 보고 요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해설을 보고 문제를 추리해요. 문제를 풀면서 해설은 이렇게 나올 거야. 답을 써요. 해설을 보고 문제를 추리하고 해설의 핵심을 뽑아요. 이거는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구나. 한 걸 이해하고 기억을 하면 여기 가서 풀 때 이걸 떠올려갖고 이걸 풀어보라는 거죠. 안 갖고 자기 기준으로 이걸 풀어요. 그럼 이거 뭐하러 읽었어? 똑같이 나중에 이걸 문제 풀면 해설 읽으라고 하겠죠. 그러면 해설에 뭘 기억하고 뭘 찾아야 되는지 알겠죠. 그럼 공부 속도가 달라지겠죠, 나중에. 그래서 먼저 역외과정으로 3번을 선택한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3번은 참 아니라 2번을 선택한 거예요. 아니 1번 선택한 게 정통이에요. 정통으로 해서 2년 하실 거나 3년 하실 거면 하시고. 근데 1년 만에 가라매, 7등급에서 의대 가라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절하게 해설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답 체크해서 이걸 다 외운 다음에 공부 시작했대. 자, 그러면 이어서 암기와 이해에 대해서 해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